재개발 사업을 보고 들어갔는데 사업 진행이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매매가도 작으면서 전세를 안고 예를 들면 투자할 때 소액 투자하는 매물들이 가장 중요한 매물이고요. 이 시점에서 이 네 가지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사업 중기 단계에서 추진위원회 구역 지정과 추진위원회 구성 때가 가장 중요한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권의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자문 대표 발권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은 앞으로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뭘까요? 바로 재개발인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시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제가 10분 만에 끝내는 재개발 핵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방송을 보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겠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는 좋아요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개발은 뭘까요? 오래된 단독 다가구나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주거환경이 불편한 지역들, 노도가 심한 그런 지역들을 도로 상하수도 시설들 또한 불량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들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낡은 주택을 헐고 새로운 공공시설과 아파트로 정비하는 사업. 쉽게 얘기해서 슬럼화된 단독 다가구 다대주택이 섞여있는 지역들을 싹 허물어 버리고 인프라 시설과 아파트로 바꾼다는 사업이 재개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재개발의 추진 절차가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단 4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처음으로는 사업 준비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 세 번째는 관리 처분을 하는 단계, 마지막으로는 완료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는 뭘까요? 처음으로 하는 거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슬럼화된 단독 다가구 다대주택 지역을 면적을 어떻게 정하고 용적률을 정해서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라고 기본적인 재개발 내용을 만드는 것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하느냐? 구청장이 올려서 서울시장에서 이 지역은 노후도라든지 접도이라든지 동의율도 많이 나와서 재개발을 해야겠다.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야겠다라고 서울시장이 구역 지정을 하면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생겨서 75%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기본적인 사업 내용이고 추진위원회가 일단 구성이 됐을 때는 재개발 사업이 그래도 안정권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구역 지정도 됐고 동의율 또한 거뒀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리스크가 50% 이상 줄어드는 지역이 바로 사업 준비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인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건축 심의를 받습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 몇 세대, 임대 아파트 몇 세대, 또 용적률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이라든지 건축 심의를 받고 건축 심의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을 재개발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했다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받으면 사업 시행 단계가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으로는 관리 처분 단계로 넘어가는데 감정 평가를 받습니다. 조합원들을 내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얼마의 평가금을 받는지 감정 평가를 받으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조합원 분양가가 결정이 되면 내가 원하는 평형대 층양 동호수를 분양을 신청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처분 단계를 거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리처분이 다 나면 이주하고 착공하고 입주한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 입주가 끝난 후에는 조합원들끼리 돈 주고받을 걸 주고받고 조합 청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사업 중기 단계에서 추진위원회 구역 지정과 추진위원회 구성 때가 가장 중요한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과 추진위원회 승인 때 사업 준비 단계에서 수익률이 지가가 가장 크게 올라가고요. 두 번째 올라가는 지역대는 언제냐? 착공 후 준공 입주 시점에 맞췄을 때, 물론 분위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 입주 시점 맞출 때가 가장 시세 상승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준비 단계 좀 리스크를 안고 가실 분들은 사업 준비 단계에 들어가시는 거고요. 실거주자 하실 분들은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관리처분 이후에 투자하시는 게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재개발 매수 타이밍 말씀드리면 사업 준비 단계 앞서 말씀드렸죠. 리스크가 가장 큰 시점입니다. 왜? 정비 기본 계획을 만들고 구역 지정이 돼야 되는데 구역 지정 때까지도 지정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지정이 된 후에도 동의율이 많이 안 갖춰 추진위가 구성이 안 돼서 5년, 10년 걸리다가 일몰제에 걸려서 해지가 되는 경우가 꽤 있었죠. 그래서 사업 준비 단계는 리스크는 제일 큽니다. 사업이 진행이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 하지만 이 특색을 말씀드리면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고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소위 선수라고 불린 투자자들은 사업 준비 단계 때 투자를 많이 한다. 왜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이다. 이때 투자할 때 투자의 핵심은 뭐냐면 작은 매물 투자하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 사업을 재개발 사업을 보고 들어갔는데 사업 진행이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매매가도 작으면서 전세를 안고 예를 들면 투자할 때 소액 투자하는 매물들이 가장 중요한 매물이고요. 이 시점에서 정비 기본 계획이 나오고 구역 지정이 됐다거나 추진위원회 구성이 확정됐을 때는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정말 실투금 대비해서 200%, 300%, 400% 이상의 수익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사업 준비 단계를 거쳐서 사업 시행 단계는 조합 설립과 사업 시행 인가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의 특성은 뭐냐면 중간에 리스크와 중간에 그런 수익. 그래서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수익 자체도 그렇게 크진 않다.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때 투자할 때는 너무 작은 매물보다는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에 맞춰서 대지분이라든지 좀 중간 단계에 있는 매물을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로 사업 완료 단계 관리 처분이 되고 이주나 착공 입주 시점에 들었을 때는 어떤 분들이 투자하시냐. 관리 처분이 났다는 건 뭐냐면 본인의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그런 추가 분담금이라는 동호수까지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내가 입주까지 하겠다는 분들, 입주 시점에 그런 분들 거의 투자를 하시고요. 프리미엄 상승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 왜냐? 물론 경기가 안 좋아 꺾여서 입주 시점에 아파트가 하락할 수도 있지만 입지가 좋은 지역의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 최근에 정말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고 있죠. 그만큼 신축 아파트 희소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프리미엄이 최근 상승세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를 하시거나 이렇게 리스크를 좀 안고 가면서 투자금을 좀 크게 키울 수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 사업 완료 단계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표님, 지분을 큰 거를 사야 돼요? 지분이 크고 평당가가 싼 걸 사야 돼요? 아니면 지분은 작고 예를 들어 신축 같은 경우 지분이 작고 평당가가 비싼 매물을 사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서 여기 구축 빌라가 있고 신축 빌라 같은 구역이라고 따지면 대지집은 15평, 건물이 24평이다 했을 때 매매가가 7억 5천짜리가 뭐 좋은 입지가 좋은 그런 뉴타운 지역의 매물을 선정을 한 겁니다. 평당가가 보시면 대지집을 따질 때 평당 5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신축 빌라, 신축급이라고 할게요. 입주한 지 뭐 많이 오래된 신축급 빌라는 대지가 6평, 건물이 16평, 매매가는 4억 8천이다 라고 하면 평당가가 8천만 원이 평당가가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평당가로는 신축에 가까운 빌라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평당가로 비싸다 느껴지겠지만 정말 이게 비싼지 안 싼지를 계산을 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감정평가를 해볼 텐데요. 감정평가 대집은 15평형에 똑같이 2천만 원이라고 쳤을 때는 3억, 건물 24평 건물값 200만 원만 잡았습니다. 구축들은 감정평가 금액이 낮기 때문에 최소 금액으로 잡았고요. 그러면 땅값이 3억, 건물값이 4,800만 원. 그래서 감정가액은 대지와 건물을 플러스하면 4억 8,300만 원이고요. 24평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 6억이라고 치면 추가 분담금은 얼마가 되느냐? 조합원 분양가 6억에서 내가 갖고 있는 권리가액, 대지와 건물을 합친 3억 4,800만 원 빼면 내가 추가적으로 입주할 시점에 내야 될 금액이
2억 5천 2백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총 투자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 총 매매가를 7억 5천만 원 했기 때문에 7억 5천 플러스 2억 5천 2백만 원 했을 때는 최종적으로 내야 될 금액 자체가 10억 2백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축급에 가까운 빌라는 감정평가 금액 6평 똑같은 2천만 원 계산했을 때 1억 2천만 원, 건물은 14평인데 신축급에 가깝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겠죠. 5,600만 원 되고요. 감정가액은 대지역 건물을 하면 1억 7,6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24평형 조합원 분양가는 6억이라고 했을 때 추가 분담금은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빼면 6억에서 내가 갖고 있는 감정가를 빼면 4억 2,4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총 투자 금액에서 봤을 때 내가 산 금액 자체가 4억 8천만 원 플러스 권리가 추가 분담금을 플러스하면 총 내가 지불해야 될 금액은 9억 4백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구축 빌라보다 신축급에 가까운 빌라가 평당가는 비싸지만 향후에 관리 처분이 나서 총 투자되는 실제로 지불해야 될 금액 자체는 거의 8천에서 9천만 원 가까이 저렴하다. 따라서 신축급의 빌라가 오히려 투자 가치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모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평당가도 중요하지만 투자 타이밍에 따라서 또 권리가액이라든지 실투자금 즉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들어서 내가 실제로 투자돼서 나중에 수익률이 얼마나 될지들도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의 투자 원칙 뭐냐? 첫 번째, 재개발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즉 시간에 투자해야지 재개발을 바라보시고 투자하는데 샀다팔았다 하면 안 되시고요. 최근에 상승장에서 가장 후회하시는 분들이 재개발 투자 안 하신 분들도 후회를 많이 하지만 초기에 사놓으셔놓고 입주하기 전에 파셨던 분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서울권역에서 핵심적인 입지에 신축 아파트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면 내가 끝까지 가져가서 입주까지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재개발 초기에는 매매가도 작고 실투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매물에 투자하시고요. 재개발 중기 이후부터는 권리가액이 크고 내가 추당분담금이 줄 수 있는 큰 매물에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또 검토하실 내용은 뭐냐면 최고의 입지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주변에 내가 재개발이나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하셨는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그 아파트가 개발이 돼서 일반 분양을 정말 비싼 금액으로 할 수 있어야만 내가 추가 분담금을 덜 내고, 왜냐? 재개발 사업이란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조합원들이 모여서 일반 분양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지고 건축비 되고 여러 가지 사업에 경비를 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비싸게 분양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지역 입지가 좋으면서 주변 지역 진짜 비싼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재개발이 됐을 때 비싸게 팔 수 있겠죠. 따라서 재개발 지역이나 재개발 예정지 투자할 때는 입지가 좋은 지역 투자하셔야 되고요. 주변에 최고가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투자하시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재개발을 기본 개념, 절차, 투자 타이밍, 또 권리가액이 높은 매물 어떻게 소액 투자 또 타이밍을 잡고 투자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 보시고요. 재개발에서 좀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편하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매주 또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특강을 통해서 재개발 지역이나 재개발 예정지, 도심권, 한강변 쪽에 있는 그런 특강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특강 시간에 뵙고 실질적인 그런 지역과 투자 매물도 같이 투자하셔서 큰 수익 얻어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건강 더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뭐다? 건강입니다. 건강 늘 유념하시고요. 특강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